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수요일 이번 아시아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 중대한 성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중일 3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첫 아시아를 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강력하게 공동 대처하는 북핵 연대를 요구한 반면 경제무역에선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홀로 일방무역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서 북핵 연대를 요구하면서도 일방무역을 천명해 상충되는 정책으로 성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강력히 공동 대처하자는 북핵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핵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선택지는 더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는 최고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고립시키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이틀 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 무역 정책에서는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홀로 일방무역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등과의 양자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를 줄이려는 1:1 협상에 주력하는 대신에 TPP와 같은 타자 자유무역 협정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진 힘을 바탕으로 하고 딜메이커임을 자부하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마이웨이 일방무역, 양자협상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참모들 중에서도 외교안보팀은 지역 정치적 현실주의로 북핵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 참모들은 경제 국수주의로 미국 이익 우선, 나홀로 일방무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연대와 일방무역은 상충되는 정책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지구촌에서 성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북핵 연대를 주문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미국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어 과연 각국이 북핵 연대에 적극 동참할지 의문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자국 이익 우선을 고집하며 떠난 공백을 중국이 차지하려 적극 나서고 있어 상당수 국가들이 중국 영향권에 빨려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슈퍼파워 경쟁에서 갈수록 밀릴 수 있어 미국 파워의 쇠퇴가 곧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하와이주가 다음 달 1일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 주정부는 냉전 체제 이래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섬 전역에 걸쳐 핵 공격 경보 사이렌을 울릴 예정입니다. 사이렌은 기존의 쓰나미 대비 시스템을 통해 내보냅니다. 대피 훈련 대상자는 140만 전체 주민이 될 것이라고 LA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하와이주 당국은 이를 알리기 위해 현지 지역 TV를 통해 핵폭탄이 떨어지면 실내로 들어가서 그대로 머무르라라는 내용의 광고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LA타임즈는 냉전 시대에 있던 웅크리고 숨기 방식의 대피 훈련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향해 키 작은 뚱보라고 비꼬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 북한이 자신을 늙은 미치광이라고 하자 반격한 거죠. 여기까지는 늘 있어 왔던 상호 비방인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묘하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모욕 트윗을 재개해 한국 방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론과 친구 가능성을 강조해서 대화 의지를 여전히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한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3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첫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헷갈리는 대북 태도를 보여 대화 의지냐,
아니면 대화 분위기의 찬물이냐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의 아시아 순방을 비난하여 늑다리라고 부른 데 대해 예전과 비슷하게 인신공격성 모욕과 비아냥의 트윗으로 맞대응하면서도 70대와 30대의 친구 가능성을 강조하는 깜짝 발언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트남에서 올린 트윗에서 왜 김정은은 나를 늙은이라고 부르며 모욕하고 있나? 나는 결코 그를 작고 뚱뚱하다고 부른 적이 없다면서 부정어를 사용했지만 모욕적인 인신공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곧바로 나는 김정은과 친구가 되려고 열심히 시도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내가 김정은과 친구가 되는 건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하나의 가능성이란 점은 확실하다. 서로 친구가 된다면 북한에 좋은 일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말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로 지칭하며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지만 이번 첫 아시아 순방에서 절제된 대북 메시지를 보내며 협상을 강조한 것과 달리 다시 예전의 모욕 트윗을 재개해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트윗과 회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친구가 되고 싶고 친구가 될 가능성을 강조한 대목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대응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킬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작고 뚱뚱하다는 인신공격에 발끈할지 아니면 친구가 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주목을 할지 지난 9월 15일 이후 도발을 멈추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증오범죄 발생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는 연방수사국 FBI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종차별과 성적 지향성 차이에 따른 폭력적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키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FBI가 지난해 집계한 증오범죄는 6,100여 건으로 지난해 5,800여 건보다 5% 정도 늘었습니다. FBI는 증오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인종 또는 민족과 관련된 편견이 작용한 범죄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6,100여 건 가운데 57%인 3,480여 건이 인종과 관련된 증오범죄입니다. 흑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이 늘면서 시민권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로컬 방송 KPCC는 오늘 전국적으로 미 시민권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적체된 시민권 신청 건수가 70만 8천 건 이상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미국 내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시민권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에서는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받는 데까지 보통 5개월에서 7개월 걸리던 기간이 지금은 10개월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은 적체된 시민권 신청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 채용과 오버타임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KPCC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영주권자들조차도 체류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시민권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